자, 아홉 번째 물건입니다. 이게 아까 여덟 번째 아파트하고 아홉 번째 아파트가 똑같이 2분의 1 지분 매각이고 같이 부부가 갖고 있는 거지만은 권리 분석이나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특수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보면 아까 아파트도 부부가 2분의 1 지분이고 지금 이거는 평택시인데도 2분의 1 지분인데도 제가 해결하는 방법의 평가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을 듣지 말고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대살이라는 곳에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강제 경매로 해서 4,8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다로 한 5천만 원 정도쯤 됐는데 여기에 2분의 1 지분이 1억 4,500이다 보니까 7,100이니까 한 3억짜리가 지금 그러니까 1억 4,500짜리가 7,100이니까 원래 이 집은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집인데 부부가 같이 살고 있고 필지가 두 필지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김누구하고 정누구가 65년생이고 64년생인데 평성읍 이렇게 해서 같이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주식회사 페퍼전축은행에서 했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준권리가 평택수천협동조합에서 1억 2천을 했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한 9천 정도는 대출을 받은 걸로 보는데 여기 보면 언제죠? 22년 12월 29일 날 현대캐피탈에서 8,300만 원의 가압류가 돼 있고 23년에 페퍼전축은행에서 4,400만 원 가압류가 돼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캐피탈도 2020년 12월 29일인가 이것보다 빠른데 아직까지 경매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집에 비해서 아까 10억짜리에 의해서 8천만 원과 3억에 의해서 5천만 원은 금액이 좀 큰데 제가 보면 여기 보면 이것이 가압류가 돼서 감제경매하고 평택협동조합에서 경매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2분의 1 지분권자가 조금 아까 지분권자가 누구였었죠? 지금 나온 분이 정누구인데 이분이 긍정적으로 좀 많이 쪼달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뚱 생각해보면 이것을 취하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은 여기에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되겠다. 이거를 남편 이러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고 공정우선 매수 신청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공정우선 매수 신청한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만약에 여기 김미영이라는 분이 공정우선 매수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취하를 시키든지 우리가 잔금을 내든지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거를 잔금을 내기보다는 만약에 취하가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 보고 여기 김누구를 만나서 당신이 나한테다가 일정 보수를 준다 그러면 나 잔금을 안 내겠습니다 하고 이거를 미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미납을 시켜놓고 그 사람이 다시 공정우선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 낙찰을 받게끔 되면 입찰 보증금 720만 원을 내죠. 그러면 내가 720만 원에다가 500만 원을 내가 더 마짐을 책임진다 그러면 한 200만 원을 내가 받아야 되겠죠. 우리 그 사람 그래야지 내가 보증금 낸 걸 한 거야. 그러면 여기 700만 원을 낸 것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을 때 그건 배당에 포함이 되거든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보면 1순위가 어디죠? 평택주택이죠. 평택주택인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만 나왔으니까
2분의 1로 해서 먼저 여기 뭐야? 평택주표에서 배당을 가져가고 그 나머지를 페퍼전축은행에서 아마 가져갈 거예요.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라 그러면 여기가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7,500 주고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7,500 주고 그럼 7,500을 가지고 할 때 여기에 보게끔 되면 여기 1억 2천이면 제가 보기에는 1억을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은 2분의 1이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먼저 배당이 되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7,500이면 나머지 2,500을 가지고 페퍼전축은행에 보내면 페퍼전축에 4,800 지금쯤은 아마 5천만 원이 됐을 텐데 5천만 원을 갖고 2,500만 원만 갖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미납을 해서 간다 그러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서 가져간다고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여기에 있는 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알아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가져간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몰라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취하를 시키지 말고 우리가 미납을 할 테니까 당신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이 페퍼전축은에다가 갚아야 될 강제경매 지분을 5천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만 갖고도 끝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로 하면 되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끔 되면 그리고 대부분이 일반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죠. 만약에 미납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미납이 됐는가 보다 하고 안 들어오는 것이 기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가는 사람으로서는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앉아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날 서류를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놓고 다음번에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게끔 가는 거예요. 그렇게끔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5천만 원의 빚을 갚지 않고도 2천 몇백만 원만 갚으면서 되면서도 더 가격을 낮게 낙찰을 받는다 할 땐 그것도 아니고 한 4,500만 원, 5,600만 원만 빚을 갚고 끝낼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그 아파트인 경우에는 취하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거는 미납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가는 것이 취하보다 훨씬 더 주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걸 이 주인들이 모를 때는 우리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기 전에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잘 한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낙찰 받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저 경매꾼이 낙찰을 받아서 나를 또 뭐 속이러 온 게 아닌가 싶어갖고 의심을 해서 얘기를 잘 안 듣는 경우도 있는데 잘만 설득시키고 이해로만 간다 그러면 말을 잘해갖고 당신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내 얘기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연락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끔 되면 지금 보게끔 되면 아까 아파트 경우에는 3억 6천 원에서 큰 돈이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7,100만 원 정도다 보니까 일단은 한 800만 원 갖고 투자를 하는 거고 만약에 잔금을 낸다고 했대도 8천만 원 정도쯤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만약에 협상이 돼서 미납을 하는 걸로 합상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최악에 아무것도 안 돼서 우리가 잔금 다 내고 막무가내다 한다고 하더라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평택시 팽서급의 단독주택 이런 정도면은 뭐 제가 보면 49%까지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가도 손해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우리 투자금이 묶이지 않아야 되고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최선적으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고 입찰에 한번 들어갈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집이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이렇게 창고 같은 것도 있고 집이 있고 집 주인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한 5천만 원 때문에 이 집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그럴 만한 집입니다. 자, 10번째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만약에 금전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은 이런 거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봐요. 30억짜리가 14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49%까지.
여기 보실 겁니다. 뭐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뭘로 돼 있죠?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농지 전용 부담금은 내야 된다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낙찰 받는 것보다 약 평당 16만 5천 원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일단은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가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가 양주 해정역 파밀리의 지역주택 조합 추진해 갖고 지역주택에서 이거를 지역주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축 허가까지 다 놨고 자기네 이름으로 가등기까지 다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설정을 지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기준권리 여기 보면 기준권리가 언제죠? 2021년 3월 달인데 여기 가등기는 언제죠? 2024년도다 보니까 기준권리 이후에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말소된다는 거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서 이거를 인허가 관계는 다 허가까지는 다 받아놨던 그런 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도 좋아요. 여기 보면 필지가 이게 두 개 필지입니다. 두 필지인데 여기 땅 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모델하우스가 있죠? 여기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뭐 있고 여기 보면 뭐냐면 이게 지역주택 조합에 모델하우스 있는 겁니다. 근데 위치가 어디냐? 양주 신도시 만들어진 데 있죠. 그 만들어지는 단지에 바로 입구예요. 지금 이거는 예전의 항공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보다는 많이 개발이 됐겠죠. 그러니까 양주 신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2종 일반 주거 전이지만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금 변경이 됐고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데는 건설해서 누구라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양될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거는 땅만 싸게 해서 하게끔 되면 이거는 파는 데는 어떤 건설회사든지 이거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이걸 사갖고 시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회사하고 손잡고 그렇게 하고 같이 분양사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손이 닿는 데 있으면 인류 건설 우성이든지 이런 데에 건설하고 손을 잡고 땅 주인이 뭐가 돼? 시행사가 되는데 시행사에 직원 뽑을 때 나도 좀 뽑아주세요.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해서 건설회사하고 손잡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해도 되는 그런 땅이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다만 이것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상한선이 제곱미터당 5만 원이니까 16만 5천 원 정도에 대한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은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거는 몇백억 사업이기 때문에 그 16만 5천 원 더 얼마 내서 몇 억 더 내는 걸 가지고 망설일 필요는 없다. 왜? 땅값이 49%까지 떨어졌으니까. 자, 11번째 물건을 또 이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송산면 612 지목이 전이고 도로까지 만들어서 개발행위 허가서 일종 근린시설로 허가를 신청했다고만 나왔는데 착공계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는데 현황이 공사를 한 흔적은 없기 때문에 착공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 허가는 취소시켜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화성에 공장을 질 수 있는 땅 이거 절대로 투자해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게끔 되면 제가 이게 모두 가능하다 그랬죠? 엠필도 가능하다 그랬죠? 10억짜리 땅이 지금 3억 6,8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10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3억 6,800까지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농협자산관리공사가 8억 2천을 해서 청구 금액을 얼마나 했죠? 6억 9,700을 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제가 보기에 한 7억 한 2천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서 내가 공장을 질 게 아니라 사서 팔아야 되죠. 팔면 뭘 내야 되죠?
사장님 팔으면 뭘 내죠? 양도소득세를 내죠. 그러면 여기에 이 농협에서 지금 받을 게 얼마죠? 약 7억 2천이죠. 7억 2천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지금 3억 6천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이 농협에서 대출해 준 데서는 자기네 돈 다 못 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제가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보면 5억 2,600이죠. 3억 6,800이죠. 이 중간 가격으로 이 엠페를 사자 그러는데 얼마를? 여기 받을 금액이 얼마죠? 약 청구 금액이 6억 9,700이 그러니까 7억 2천이죠. 7억 2천을 얼마에 사자 그런다? 약 5억 주고 사자 그러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5억 주고 여기를 우리가 채권을 샀지 않습니까? 얼마짜리를? 7억 2천을. 그러면 이걸 입찰을 왜? 우리가 받을 돈이 7억 2천이 있으니까 7억 2천으로 입찰을 들어가서 배당 7억 2천 받아오는 거예요. 사기는 얼마를 주고 사고? 5억 주고 사고. 그러고 나서 8억에 팔으면 7억 2천 주고 사서 8억에 파는 거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8천만 원이라는 것을 2억 얼마를 내는 게 아니라 8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반 시설은 하는 게 아니라 도로와 인허가가 다 났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로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새로 인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뭐만 했으면 착공계를 안 냈으면. 근데 현황이 제가 보면 허가는 받았는데 여기 보면 도로가 2개가 있고 이 땅입니다. 이 땅에 보게끔 되면 하나도 허가는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허가만 받았다는 것인지 착공비까지 냈다는 것인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착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착공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착공한 것이 없을 때는 그 허가를 취소시켜달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부동산이 아주 떨어졌고 은행에서도 문제가 돼서 그렇지만 이게 예전에 우리가 보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7억 2천에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7억 2천에 낙찰을 받죠. 그러면 제가 NPL을 샀으면 7억 2천 낙찰을 받으면 여러분 한 2명 정도를 내가 한 500만 원씩 주고 내가 7억 2천에 들어가니까 7억 천에 한 사람 들어가라고 한 사람 6억 9천에 들어가라서 바지까지 세워서 7억 2천 7억 6억 9천 해놓고 은행에서 대출을 6억 받는 거예요. NPL로 사놓기는 얼마 주고 사놓고 5억 주고 사고. 그럴 수도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했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그렇게도 가능했었던 그런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7, 8년 전, 10년 전에는 엔펠로 사가지고 엔펠로 사는 건 5억 주고 사서 6억, 7억 주고 대출 받았던 거 깔려 있었습니다. 땅 제가 우리 수강생들 땅 투자하는 거나 이것도 화성에 있는 거고 좋은 땅입니다. 엔펠로 사서 출하했는데 이게 지금 농협이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 농협인데 농협에서 직접 팔지는 않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우리끼리 서류를 해놓고 계약금만 줘놓고 같이 낙찰을 받아서 우리끼리 하는 방법도 있고 정식으로 엔펠 회사가 사서 넘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여기 그러니까 영봉 농협에서 어떤 식으로 엔펠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정식으로 우리가 엔펠 회사가 넘겨받지 않으면 우리는 팔지 못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파는 걸로 하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우리의 잔금을 5억을 우리한테 받고 잔금은 이제 농협에서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7억 2천에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으면 우리하고 5억 계획했으니까 5억은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2억 2천은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계약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때는 영봉농협하고 트라이 한번 해보시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2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음포시 부곡동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5분의 1 상속 지분이 강제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강제경매는 5분의 1이다 보니까 15평이면 약 70몇 평 정도쯤 되는 게 강제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2억 6천에 시작해서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억 800까지 떨어져 갖고 얼마까지 떨어졌죠? 41% 20%씩 떨어지던 거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상속을 받았죠. 25분의 552355 이렇게 상속을 받았는데
이 3이라는 얘기는 상속의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5분의 5를 다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상속의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현대카드가 여기 상속자 한 명의 거를 강제경매로 집어넣는데 근저당 설정을 봤더니 국세청에서 보게끔 되면 3억 9,700을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아니 이게 국세청에서 무슨 설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이런 겁니다. 아마 이것만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라 하다 보니까 상속을 받은 사람이 우리 상속을 할 돈이 없고 어떻게 나중에 뭐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 받을 돈이 3억 얼마쯤 되니까 여기 있는 이 땅을 우리한테 설정을 해주고 나머지 상속세 있는 걸 다 낸 걸로 해주고 나중에 상속세 안 내면 이걸 우리가 가져가는 거고 상속세 낸다 그러면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국세청에서 제가 보면 설정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5분의 1 지분을 낙찰받지 않습니까? 낙찰받으면 우리의 공유자고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선순위 뭐죠? 여기 근저당의 세무서에다가 배당이 가겠죠. 배당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상속을 받다 보니까 아무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 건물이 있다면 모를까? 건물도 없이 맨 땅이에요. 맨 땅이다 보니까 아무도 주인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상속자들이 이거를 돈을 다 상속세를 내고 이걸 해결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없다고 생각하게끔 되면 다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압류해서 집어넣을 때는 공매로 집어넣는데 근저당 설정을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매로 하는지 경매로 한지 몰라도 하여튼 공매로 해도 좋고 경매로 좋고 우리는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5분의 1 지분 가지고 다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서 가져오게끔 되면 전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팔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5분의 1 지분만 투자해 놓고 한 2, 3년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전체를 가져올 수 있게끔 생각해보자 하는 것도 이 투자 물건의 제가 설명드리는 권리 분석입니다. 저로서는 이게 상속을 받았는데 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 또 하나는 상속의 상속자들이죠. 상속의 상속자들은 더더군다나 주인 노릇을 하는 리가 없고 여기 나머지 보면 이 누구 해갖고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 명이 그 주인 노릇을 누가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보면은 상속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른 것도 상속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가지고 다투면서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그냥 팔리면 그냥 배당으로 갖고 오면 편하다. 상속 뭐 따로 한댈 것도 없이 그냥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13번째 물건입니다.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의 자연 녹지 지역에 이게 보면 그 자연 녹지 지역과 이 공장이 같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22억짜리가 1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물은 뭘로 돼 있죠? 공장으로 돼 있죠. 임차인 현황이 보게 되면 5천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여기 보면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배당이 없다는 얘기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을 물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안성축협에서 설정을 하고 이거를 그 대출을 해줬는데 제가 보기엔 안성축협에서 크게 뭐 돈을 받을 게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같이 경매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있죠? 장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둘 다 안성이 상당히 지금 땅이 화성, 안성, 용인 이 세 개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는데 안성도 제가 보면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좋은 지역이라고.
이것이 공장하고 농지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약점은 법인이 입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낙찰을 받아야 돼요. 사실 제가 보면은 이런 경우에 공장은 공장대로 따로 물건번호 1번, 농지는 농지대로 따로 물건번호 2번 해서 공장은 법인이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이 농지는 그냥 일반 개인이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더 편할 텐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 공장과 농지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때문에 법인은 낙찰받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장이 있고 여기 이만큼 택지가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는 이미 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이 공장이 있고 여기 보면 전입니다. 공장이 이렇게 있고 지목이 전이고 전이 이제 과수원이죠. 보면 저는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아서 공장은 공장대로 따로 세를 주든지 세를 주면서 매도를 하고 농지는 농지대로 따로 분리해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한 1, 2년 내로 매도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화성, 안성, 용인에 땅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인은 당연하겠지만 용인도 동쪽에 있는 용인이 있고 서쪽에 있는 용인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용인의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동쪽 2000m에 있는 용인의 땅값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 지금 용인에 있는 그 반도체 크로스 만드는 그 땅을 예전에 그런 것이 설정이 된다는 거 모르고 경매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땅을 많이 아는데 많이 가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땅을 다 보고 서울로 나오려고 바로 가면 10분, 한 5분, 10분만 가면은 오산 인터체인지. 그 오산 밑에 가면 오산 인터체인지, 오산도 뜨지만 바로 밑에가 없나요? 안성이고. 지금 1월 1일인가 1월 2일부로 포천에서 세종시까지 제2 경부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것이 세종시까지 만든 것이 지금 안성까지 지금 개통이 됐죠. 지금 계속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성도 제가 보면 용인의 그 배후 단지로서 안성도 앞으로 커질 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안성에 땅을 투자하고 공정 투자하는 것도 49%까지 떨어졌다고 하면은 해볼만 하다고 추천하는 겁니다. 다만 공장과 농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으로 투자해야지 법인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물건입니다. 일산시 서구 덕이동, 아까도 덕이동이 하나 있었는데 서구 땅인데 이것도 또 비슷한 곳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것도 땅 가격이 얼마짜리죠? 2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땅주 농지 연금으로 신청해도 가능하고 개발을 해서 팔아도 되는데 이건 조금 한 2, 3년 기다리면서 팔면 좋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이렇게 생겼죠. 지적법상 도로 없습니다. 맹지입니다. 이 땅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이 땅이죠. 여기 보게끔 되면 대규모 택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택지가 개발된 것은 무슨 건물을 지려고 개발이 된 것 같지 않고 이게 무슨 야적장 비슷한 걸 쓰고 있어요. 건물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끔 되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입도로가 있고 이쪽 왼쪽 오른쪽에 이 집 오른쪽에 보니까 폐차장 이런 야적 자동차 폐차장이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이런 것이 있고 그 옆에 현황도로가 있는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이렇게 야적장이나 이렇게 쓰다가 앞으로 이게 됐기 때문에 조금만 괜찮게끔 되면 공장이나 이런 것을 크게 지을 수 있을 땅으로 보고 여기가
개발이 되고 이 오른쪽으로 보게끔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이 오른쪽은 상당히 도시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인데 여기에 이 필지하고 이 필지에 이 세 개 필지 하나 둘 세 개 필지가 핵심이 뭐냐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현황 도로는 좀 넓은 것이 한 6m 도로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그 앞쪽으로 요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 이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가. 근데 우리가 낙찰받은 땅이 있다는데 여기 지금 도로가 있죠. 현황 도로가 있고 여기 보면 이쪽에 뭐 크레인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돼 있고 하면서 우리가 낙찰받은 땅이 있고 여기에 뭐야 담장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크레인 같은 게 있고 담장 쳐있고 우리가 낙찰받을 땅은 이 땅입니다. 여기 뭐 크레인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짓는 거는 안 봅니다. 물건을 쌓아놓은 야적장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 땅을 샀을 때 건축 인허가가 나야 되는데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 인허가가 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도로인데 요 땅이죠. 요 땅. 여기 보면 항공사진에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 현황 도로가 있고 우리가 낙찰받을 땅이 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땅 주인을 가운데로 지나서 현황 도로가 있는데 이 땅 주인이 누군가를 봤거든요. 이 땅 주인이 누구죠? 국유지잖아요. 국가 땅의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현황 도로를 가지고 뭐 사용 승낙을 받아라 뭐 하라는 데는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자 개인 땅인데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는 현황 도로가 있을 때 그게 핵심인데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용 승낙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 받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동도로에서 건축허가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사용승낙을 안 받아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항상 보는 것이 뭘 봤죠?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데 기반시설은 뭐죠? 도로, 배수로, 수도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국유지에 이 포장해놓은 것을 개인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국유지 땅을 도로로 만들어 놓고 현황을 도로로 만들어 쓴 것을 국가에서 그대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지목을 도로로 바꾸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현황 도로로서 건축 인허가 받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놓고 지금 얼마짜리죠? 감정가격이 얼마죠? 20억인데 5억을 주고 사놓고 농지연금 받는다고 생각하고 몇 년 기다리게끔 되면 내가 개발의 허가를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우리 땅의 4배, 5배 되는 땅을 이 사람들이 그냥 야적장만 쓰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뭔가가 개발을 하고 이 개발하게끔 되면 이 땅에서 기반시설을 만들게끔 되면 우리는 기반시설은 자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따로 기반시설 만들 필요 없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땅은 내가 사놓고 몇 년 기다리겠다. 언제까지? 옆에 있는 땅이 개발을 할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뭐 개발 안 한다고 그랬으면 나 그냥 농지연금으로 신청해도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자, 15번째 땅인데 이것도 안성시 원곡령 반제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땅도 참 좋더라고요. 자, 보시게끔 되면 6억짜리가 3억 4천까지 떨고 7억 5천짜리가 3억 7천까지 떨어진 것이 두 개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서안성 인터체인지 옆이기 때문에 아까에 있는 공장하고 농지 나왔던 것이나 얘기나 그 비슷한 지역에 위치가 있는데 두 필지가 물건 번호 2번, 3번에서 따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자,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조경수 백성 측백나무 이거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매 개시 결정했는데 여기 보면 안양지구 축협에서 7억 5천인데 얼마를 했냐면
8억 1,600으로 해놨죠. 8억 1,600으로 해놓고 청구 금액은 얼마로 해놨죠? 8,100만 원을 했어요. 자, 보면 여기 보면 8억 1,600 만들어놓고 9,600, 그 다음에 1억 2천을 해놨죠. 그러면 여기 청구 금액이 8,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9,600만 원 가지고 이게 신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많은 걸 신청하게끔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게 작은 걸로 위해서 신청해놓고 어차피 선순위로 설정이 됐으니까 배당은 다 나오게끔 되다 보니까 큰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작은 걸로 해서 청구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땅이 좋다 그러는 이유,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두 필지가 있고 여기에서 한 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지로 집이 지어져 있고 이 한 필지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항공사진 보시면 여기 뭐야? 집이 있죠. 이 주택에 이거는 정원으로 쓰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아까 측백나무 뭐 이런 거를 심어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이 땅을 전부 다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거 이 두 개 하나씩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나무 심어놓고 정원으로 쓰고 있고 여기 하나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쓰고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자, 보면 한 필지 두 필지입니다. 여기 집이 있고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서안성에 보면 바로 옆입니다. 여기 뭐 이 나무 포함으로 되어 있죠. 이 나무 다 포함입니다. 요거는 아까 주택의 앞에 있는 건 정원이라고 그랬죠. 정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원으로 해서 정원으로 쓰고 있는 땅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반송이나 이런 게 집어있는 땅 하나, 두 개가 따로따로 경매가 나오는데 서안성 인터체인지 옆에 있는 땅으로 해서 49%씩 떨어진 건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맨 끝에 아까 경매 빼놓은 여기 주택 있었죠. 이게 이 주택 들어간 이 땅 입구가 대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땅이 필지가 따로따로 된 게 두 개의 필지가 있는 건데 저로서는 이 땅도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서안성의 서인터체인지 옆에 있는 땅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땅에 대한 것이 지금 오늘 한 10개가 정도쯤 되는데 아까 있는 그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있던 그 땅 24%까지 떨어진 거는 제가 좀 꺼림직한 부분이 좀 있지만은 나머지 다른 땅 제가 추천한 건 오늘 한 것은 다 뭘 해도 다 추천하는 사람으로 좀 자신나게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는다면 다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조건은 지르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6번째가 이게 맨 마지막 건데 이 맨 마지막 건데 이건 나쁘냐?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또 아주 웃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도 어디에요? 파주시 법번호. 파주 땅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네. 그거 뭐야? 지택수도 들어가죠. 네, 네. 그다음에 순환도로도 생기죠. 네. 여러 가지로 땅은 올라가고 있는데 2차선 대로변 옆에 땅이 5억 8,500짜리가 2억 9,700까지 떠는데 토지 건물 일괄 매매라고 그랬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아닙니다. 근데 일괄 매각은 아닌데 사실상 일괄 매각이에요. 사실상. 자, 보게끔 되면 여기 주거 임차인이 있는데 보면 없음 해갖고 저기 있는 세입자들이 있는데 대항력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건물하고 토지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게끔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에 건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이 건물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건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창고 하나 있고 요거 있고 요게 있고 여기 보면 이게 하나가 있고 요런 곳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창고가 네 개인데 건축물 과장이 네 개예요.
따로따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건축물 과장 띄워봤더니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웅담지서예요. 웅담지서라는 얘기 뭐죠? 옛날에 파출소 썼다는 얘기입니다. 파출소를 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죠? 황누구가 주인이고, 또 하나는 황누구가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경매로 나온 건 김누구죠. 그러니까 이 사람 땅 건물과 땅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황누구, 웅담지서 이거는 경매로 건물에서 경매로 나온 게 아닙니다. 매각 제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이 김누구 건하고 봤는데 자세히 봤더니 여기 있는 맨 끝에 있는 이 건물인 것 같아요. 그 보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 감정평가서 감정한 게 여기 있죠. 요거가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고 이건 아니라고 표시한 거고, 요게 우리가 낙찰받는 건물이라고 표시했다 보니까 여긴 길쭉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네모바닥을 두 개를 표시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하여튼 간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게끔 되면 현재 주인은 이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약을 하는 걸 보면은 현재 건축물 관리장이 있던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보면 계약을 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은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주인은 이 사람으로 돼 있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 받아서 건물 주인이 자기 거라고 건물 주인이라고 우기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우리는 필요가 없고, 사실 건축물 주인이 누군가를 따져서 가봐서 건물을 넘겨달라, 돌아가셨으면 상속한 걸로 넘겨달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쓰든지 하다가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위치가 도로가 2차선 대로변 옆에 파주 땅이고, 여기 보게끔 되면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죠. 자연취락지구라고 그러면 1종 1번 주거지역과 동일하게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고 받기 때문에 파주시 이 땅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번 투자를 해볼만 하지 않느냐. 얼마까지 떨어졌을까? 2억 8,700까지 떨어졌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게끔 되면 토지가 지금 몇 평이죠? 385평이죠. 385평. 여기 그냥 물어봐도 100만 원 정도는 간다고 그럴걸요? 계획관리 지역에 2차선 대로변 옆에요. 더 간다지 적게 간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봐도 이 감정 가격 자체가 보면 뭐 150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100만 원에 금방 판다고 3억 8,500은 그냥 되는 땅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르지 않고 우리가 지금 보면 2억 8,700인데 이거를 특수경매 관리 분석을 모르시는 분들은 건물이 4개가 있는데 우리가 건물 하나 받고 건축물과 저렇게 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못 들어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거 말고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물이나 집담한 건물에 모두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도 가지고 어려워할 일 한 개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걸 들어가도 다 좋습니다. 뭘 들어가도 다 좋아요. 아까 제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같이 있던 거는 제외하고 24%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조금 찝찝한데 나머지는 어떤 걸 들어가도 다 자신이 있는데 조건이 질러서 들어가면 자신이 없어요. 지르지 않고만 들어간다면 어떤 걸 들어가도 다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또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버스를 놓치면 리무진이 오더라는 느긋한 마음으로 지르지 마시고, 제가 먼저 딸 마지막 때 추천할 때 아마 다음번에 올 땐 더 좋은 물건이 온다고 얘기했죠. 제가 보기엔 먼저 건보다 더 좋은 땅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1월 24일 날 또 추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땅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땅 하나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절대 지르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입찰을 하시는 분은 성공하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대박들을 터뜨리시길 바라면서 1월 24일 날 다시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